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소월의 접동새를 배워보겠습니다. 웬 화면에 새냐고요? 이 새가 바로 접동새예요. 부엉이과처럼 생겼죠? 조금 자세히 보면 애기 모습이에요. 너무 귀엽죠? 울음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리세요? 이 소리가 바로 접동새의 울음소리입니다. 선생님, 여기 소쩍새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알려주시는 거 아니세요? 네, 소쩍새와 접동새는 같은 새입니다. 이 두 새의 이미지, 모습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작품은 김소월님의 접동새라는 작품이죠.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요. 과연 이 김소월이라는 김소월 시인이 이번엔 또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동새의 이미지예요. 수많은 새들 중에서 왜 하필 접동새를 썼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접동이라는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배웠던 반복의 효과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접동새에 투영된 설화의 의미입니다. 과연 이 접동새가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이 된 시인데요. 어떤 뜻에서 이 설화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품에 나타나는 특유한 리듬감이에요. 이 작품에 어떤 리듬감이 나타나는지도 확인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를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동새, 김소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워.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38쪽을 보면 접동새 설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진두강 강가에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10남매가 살고 있었대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울부더미가 오셨어요. 새엄마를 말하나 봐요. 울부더미는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전처의 자식들을 심하게 구박했답니다. 요즘 새엄마들은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새엄마는 약간 나쁜 엄마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10남매 중 맞이인 큰 누이가 부잣집 도련과 혼약을 하게 되었대요. 혼수를 장만해 놓고서 계모의 구박에 못 이겨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슬퍼하면서 누이의 혼수를 마당에서 태웠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은 불에 태운 것만 가져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이 누이 보고 가져가라고 불에 태워줬는데 문제는 의붓어미가 아까워하면서 태우지 못하게 막 말렸어요. 이거 내다 팔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화가 난 동생들은 의붓어미를 불 속에 밀어 넣었더니 의붓어미가 까마귀로 변하여 날아갔대요. 한편 누나는 접동새가 되었는데 동생들이 보고 싶었지만 까마귀가 두려워서 남들 다 자는 깊은 밤에만 나타나 울었다. 이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었답니다. 이런 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접동새는 누이인가 봐요. 그죠? 작품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을 읽을 때는 리듬감이 되게 중요해요. 운율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7호조에 3음보 또 민요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3음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3음보는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3번 끊어 읽는 걸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붙여 읽어요? 우리 왜 리듬을 말할 때 같은 사박이지만 랩은 사박 안에 가사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발라드는 사박 안에 가사가 적게 들어가죠.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로 끊어 읽어주는데 그 속도를 다르게 읽어주는 거예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사문보로 읽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시조 중에 뭐 이런 거 있죠. 시조 아니면 민요 중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거 사문보라고 하고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삼청의 백도라지 이런 거 사문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문보는 민요소의 율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호선은 무슨 말이냐면 글자 수를 얘기를 해요. 7글자와 5글자가 나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렇게 7호조 되고 있죠. 여기도 보세요.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렇게 7호조로 되죠. 이걸 7호조의 사문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문보와 7호조는 시 전반에 나타나곤 있지만 모든 게 일치를 하진 않아요. 특히 7호조. 사문보는 일정한 리듬을 형성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7호조와 사문보에 맞게서 한번 읽어볼게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AAB 구조 들어보셨어요? 접동이라는 이 글자를 A, 이 접동도 역시 그럼 똑같으니까 A. 아우레비는 완전 다르죠? 그럼 이런 B, 또 접동 나왔죠? 이거는 A.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날 때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우리 이거를 AA, BA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동세를 설명을 할 때는 AA, BA 구조라고 말을 많이 해요. A, A, A 세 번 나왔죠? 물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네, 맞아요. 당연히 반복이 되겠죠. 작게 보면 이렇게 보겠지만 조금 크게 보면 접동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복을 나타나는데 이 접동이라는 거는 접동세의 울음소리를 얘기하니까 의성어죠. 이 의성어를 반복을 하게 되면요. 반복의 효가 뭐였었어요? 주제를 강조해요. 정서를 심화시켜요 하는 것처럼 정서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봤더니 진두강이라는 게 있어요. 진두강은 진짜 있는 강이거든요. 서북지방에 있는 강 이름이에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을 하면 우리는 향토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변이라는 지명도 향토성을 얘기를 합니다. 가람은 강을 얘기하는 거 알죠?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 아우레비는 무슨 뜻이에요?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라는 뜻이에요. 9명의 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9명의 동생을 여기 지금 있는 서북지방의 사투리, 글씨가 엉망이다. 글씨 미안해. 서북지방의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향토성이요.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토성을 활용한 또 시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우레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성이라는 것은 지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사투리를 통해서도 나타남을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뒤에는 되게 간단해요.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설화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쵸, 여기 옛날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설화임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죠? 누나가 죽은 이유도 나와요.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 그렇지,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불서러는 몹시 서러워라는 서북지방의 사투리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가 나타난다고? 그렇지. 향토성 나타남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몹시 서러워.
시세음의 몸이 죽은 누구야?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이 접동새는요, 그렇지, 누이의 환신이네요. 누이의 환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이가 다시 태어난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